네, 이어서 인도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범인 홍준영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인도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의존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비판 행렬에 인도는 동참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워싱턴과도 그리고 모스크바와도 가까이 지내온 몇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무기 수입의 약 50%가 러시아에서 올 정도로 방위산업 부분에서는 깊이 교류하고 있는 등 외교적으로 가까운 전략적 동맹 관계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서 침략 전쟁에 침묵한다는 비판이 인도를 향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인도 정부의 중립적인 태도는 보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인도 러시아의 교육 규모는 연간 90억 달러 규모로 러시아는 인도 전체 교육량의 약 1.3% 정도밖에 안 되는 인도의 25번째 교육국입니다. 수출보다는 수입량이 큰데 주된 수입품으로는 천연가스나 기름이 아닌 비료나 팜 오일이 있고요. 비료 공급 불안은 농업 생산량과 직결되고 팜오일 수입량 감소는 소비재 가격 인상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수입 채널 다각화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출은 주로 전자기기 등 소비재 상품 위주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교육 규모는 러시아와의 교육 규모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요. 그 양국가의 무역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교육 부분의 충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기업들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밸런스시트 건전화를 많이 이뤄내었고 내실을 탄탄히 다져왔던 만큼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어떤 수출입 루트 차단 등 단기 유시에 대한 내성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도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이고요. 하지만 그 전쟁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유가 상승은 인도 경제에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인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GDP 8.5% 그리고 물가 상승률 4.5% 이러한 대전제에는 배럴당 75불의 유가라는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100불 전후의 현재의 유가는 분명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기업의 밸런스시트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의 1년 원유 수입액은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약 1,500억 달러인데요. 원유 가격이 10% 상승하게 되면 수입액이 약 150억 달러가 상승하게 됩니다. 유가 10%의 유가 10% 상승 시 물가 또한 0.15%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증가 그리고 0.3% 정도의 생산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최근 인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21년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전성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저금리 환경과 국내 수요 회복의 수혜로 전년 대비 니프티 50 지수의 기업 매출은 30%가 증가하였고요. 이익은 25%가 성장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분기와 다르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떤 생산 비용 증가가 섹터별로 상이하게 기업 이익 성장률에서 차이를 내고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를 입은 철강, 에너지, 오일앤가스 섹터 그리고 자산 건전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밸런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금융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 부분에서는 저축 증가율보다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크레딧이 증가하는 모습에서 인도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자동차, 그리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섹터는 생산 비용의 증가가 고스란히 밸런스시트에 반영되면서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IT 섹터는 여전히 강한 해외 수요의 영향으로 달러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약 5%의 분기별 성장을 기록하였고요. 약 2만 명 정도의 신규 채용도 증가하는 모습에서 캐펙스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4%의 역대 최저 금리를 지속하면서 자본 비용을 큰 폭으로 감소시킨 점, 그리고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2019년 이미 기업의 ROE 성장률이 저점을 찍고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등 정책적인 지원과 경기 순환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현재 인도는 어닝 업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니프티 50 지수의 1년 포워드 PER은 19배 정도로 10년 평균치인 20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인도 시장이 상승하면서 높아졌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며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만큼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갖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찾으시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홍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